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조업사 직원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생략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한 사안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아침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에서 조업사 직원인 40대 남성 A씨가 승객 이동용 버스에 치여 숨을 거뒀습니다. 업무를 위해 걸어서 이동 중이던 A씨를 버스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겁니다. 일반 보행자가 다니지 않는 공항 계류장은 별도 보행로가 없는 데다 항공기나 장비 소음 탓에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지만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를 하지 않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입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사를 하고 하는 건데 단순한 이렇게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면 노동계는 중처법 관련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동자가 근무 중에 업무용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일반 도로가 아닌 공항이라는 근무지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로 단정 지을 순 없단 겁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기영 미조직전략 조직국장입니다.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들이 되어 있는지가 조사되어야 되는 거고 차에 사람이 치였다고 해서 교통사고로 정리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해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 당국이 엄정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업장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 대권 주자들이 부산을 잇따라 방문하며 PK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오늘 부산을 찾아 자신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조기 대선 전국을 대비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낮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자신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며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확장성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입니다. 20, 30대에서 다 이기는 거는 저하고 홍준표 시장밖에 없었고 또 그 이기는 폭도 제가 1등이었습니다. 그런 확장성은 증명이 된 셈이죠. 내일 부산을 찾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북극 항로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안 의원은 북극 항로 개척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사안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며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안 의원은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부산 경제와 미래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오후에는 부친이 운영했던 범천 의원을 찾아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민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권 주자들의 부산 방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PK 지역이 조기 대선 전국의 핵심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드론쇼 코리아에 관람객 4만 명이 몰려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드론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간 계약도 활발히 이뤄졌고 컨퍼런스도 1,000명 넘게 운집하는 등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전시로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미래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작은 규모로 시작한 드론쇼 코리아. 10년을 맞은 올해는 DSK 2025로 리뉴얼해 300여사 1,130개 부스 규모로 전년에 비해 30% 가까이 덩치를 키워 최대 규모로 선보였습니다. 그간 차곡차곡 다져온 내실을 입증하듯 전 세계 15개국 66개사가 참석했고 독일,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국가가 참여해 글로벌 입지를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공동관을 통해 드론을 중심에 둔 최첨단 기술을 폭넓게 선보인 점이 큰 성과입니다. 백스코 전시전략실 함희영 부장입니다.
우주항공 공동관, K드론 배송 드론관,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관, 재난안전 드론 공동관 등 폭넓게 이런 주제들을 선보였던 점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 간 계약과 협약도 활발히 이루어져 현장에서 집계된 상담 건수만 3천여 건, 계약은 460여 건에 이릅니다. 참여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도 150여 건 이루어졌습니다. 백스코는 이를 토대로 DSK 솔루션 허브를 통해 컨설팅 등 후속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드론 업계의 핵심 회의로 자리 잡은 DSK 콘퍼런스에는 14개국에서 온 전문가 1000여 명이 드론과 AI의 융합을 들여다봐 만석을 기록하는 등 이번 드론쇼는 세계 무대까지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레드오션인 전시 컨벤션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내실 위주의 전시, 실제 협약 논의까지 드론쇼의 10년간 여정은 마이스 도시 부산이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사상지역위원회는 오늘 오후 동서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장 의원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 금융당국에 제동으로 번복한 부산의 배터리 전문기업 금양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오늘 하루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번복을 이유로 금양에 벌점 7점을 부과했고 금양은 벌점 누적으로 오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양은 사과문을 통해 몽골 광산 인수와 운영 과정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이른 시간에 관리 종목 지정이 해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은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사업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업체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들은 실제로 용역 수행업체로 선정됐으며 검찰과 해경은 A씨 외에 다른 해양조사원 전현직 직원들도 대가성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은 10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높은 물결이 일겠다며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7.4도, 습도는 63%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